최소 2배, 많게는 10배까지 상승 흐름을 기회로 잡을 수 있는 지금 이 시기가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올해 한국 주식에 대한 기회를 계속해서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더 강한 종목을 찾아내야 되겠죠. 시장이 오른다고 모든 주식이 다 오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작년에는 누가 뭐래도 AI 반도체, HBM 쪽을 잡았어야 됐었죠. 재작년에는 2차전지 로봇도 좋았었습니다. 올해에도 상승을 또 주도하는 새로운 주도주가 나온다라는 거죠. 2025년 기회 장세 잡기가 많이 어려우신가요? 이번 기회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25년의 핵심 주도주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핵심 주도주가 가득 담겨있는 2025년 투자 답안지를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2025년 주도주, 핵심 종목군 매매 전략까지 모조리 다 담은 투자 답안지와 수빈쌤의 노하우가 가득 담긴 강의, 마스터북 교재까지 기회 장세가 시작된 지금 행복 패키지를 통해 함께 공부하신 가족분들은 이런 성과를 이미 거두고 계신데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혜택이 담겨있는 행복 패키지 서비스에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곧 마감됩니다. 올해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행복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행복 파트너 부자TV 수임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 주식 시장에 제가 정말 작년부터 심혈을 기울이고 공부하면서 준비하고 기다렸던 이 상승장의 기회, 더 크게 보면은 부자 될 기회,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다시 한번 2차적으로 달려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또 제가 한국 주식을 특히나 현재 기준으로 좋게 보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가운데 이 상승의 기회를 정말 보다 효율적으로 제대로 잡기 위해서는 어떤 주식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제가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4년 만에 찾아온 부자 될 기회를 잡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분석하면서 이제 같이 또 공부하고 있는 흐름들이 있죠. 보시면 작년 하반기까지는 시장이 이렇게까지 안 좋았다. 다만 특히나 올해 상반기에는 충분히 다를 것이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이제 올해 1월부터 시장의 추세를 바꾸기 시작하면서 이게 그냥 옆으로 기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흐름을 주식시장이 드디어 겨울이 지나 봄이 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봄 다음에 여름이 다가올 것을 또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재작년에도 계속해서 한국 주식시장에서의 단기 상승 기회와 그 기회 가운데 또 주도주로서의 투자 기회, 그래서 단기간 내에 종목 기준으로 본다면 최소 2배, 많게는 10배까지 상승 흐름을 기회로 잡을 수 있는 시기가 지금 이 시기가 그 시기로 나왔고, 분명 지금의 이 시기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봐야 되며 이 기회를 좀 제대로 잡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식을 투자 관점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렇다면 과연 투자란 무엇인가? 저는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투자란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곳에 내 자산을 이동시켜 놓는 것. 그게 적금이 되기도 하고 부동산이 되기도 하고 뭐 주식이 되기도 하고 금이 되기도 하고 뭐 비트코인이 되기도 하고 등등등등 있는데요. 결국 미래 가치가 높아질 거라 생각하는 곳에 내 소중한 돈을 넣어놓고 시간을 기다리는 것으로 투자를 하죠. 지금은 뭐 부동산 가격이 얼마이지만 나중에는 뭐 지하철이 들어서거나 뭐 역세권이 되고, 아니면은 뭐 나중에 어차피 계속 이 노른자로 몰릴 텐데 실물 자산에 대한 가치가 뜨겠지. 금도 결국 이 전 세계 공급 물량이 많이 없으니까 비트코인도 좀 비슷한 개념인 거죠. 한정적인 자산에 대한 가치가 결국 화폐가 많아질수록 그 가치가 올라가겠다. 화폐는 어차피 점점 가치가 떨어질 테니 화폐를 자산으로 치환해야 되겠다. 미래 가치가 높아질 거라 생각하는 곳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적금도 들고 부동산 투자도 하고 금도 사고 비트코인도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주식도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생각했을 때 미래의 가치가 높아질 거라 생각하는 기업에 또는 종목에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많은 분들이 꼭 유난히 주식만큼은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그럴까 저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세상이 너무 좋아져서요. 매일, 매 시간, 매 분, 매 초 내가 투자한 기업에, 내가 투자한 종목에
주가가 달라지는 게 눈에 보여요, 계속. 그러니까 나는 막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미래 가치가 높아질 거라 생각하고 투자를 했더라도 오늘 올라가는 종목들이 자꾸 이렇게 한눈에 보이네. 요즘에는 또 정보가 얼마나 빠른지 이런 종목들을 내가 궁금하지도 않은데 계속 알려줘요. TV 방송을 틀어도 뭐 텔레그램을 봐도 카톡방을 봐도 뉴스를 봐도 특징주라고 하면서 오늘의 어떤 종목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급등했습니다. 어씨 뭐야, 내가 투자한 종목은 오히려 떨어지는데 저건 왜 이렇게 올라? 하면서 또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며 안 되겠다, 내 거 팔고 저거 올라가는 거 사야 되겠다, 이런 식의 사람의 마음을 조급하게끔 만드는 그런 장치들이 지금 주식 시장에 너무 많아요. 왜? 세상이 너무 좋아진 거죠. 근데 이 세상이 좋아진 걸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렇게 우리가 자산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움직이면 누가 돈 벌까요? 그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이 돈을 벌지 않을까요? 저도 그런 식의 막 매매를 많이 해봤는데 이건 아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왔다 갔다 부지런히 막 뛰어다니는 게 결국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다. 오히려 그 시스템을 내가 활용해서 굉장히 심플하게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뭘 공부하기 시작했냐면 결국에는 답은 추세에 있더라고요. 추세. 그래서 제가 우리 멤버십 가족분들에게도 가장 우선시 강조드리는 바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 추세 관련된 특강을 우리 멤버십 강의에도 약 2시간 가까운 시간으로 올려드리기도 했고, 제 유튜브를 잘 보시면 항상 추세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만큼 저는 추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이게 투자의 절반 이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추세는 주가의 방향성이거든요. 이 본질에 대한 개념만 알면 추세가 왜 중요한지 당연히 알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투자는 속도가 아닌 방향이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그 방향성에 내 자산을 이동시켜 놓는 것이 결국 투자이기 때문에 이게 빨리 갈지 천천히 갈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꼭 매일같이 올라가는 시세를 자꾸 눈에 보이게끔 만들면서 사람을 조급하게 만들고 그게 사람을 방향이 아니라 속도를 쫓게 만들어요. 그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을 하여금 계속해서 빨리 뭔가의 성과를 내야만 주식의 성공이 있다라고 착각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오늘 올라갈 거 뭐야? 내일 올라갈 거 뭐야? 오늘 올라가는 거 잡아야 돼. 이런 식의 사람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죠. 근데 그게 전형적인 도박 증세입니다. 이게 점점 정보화 시대와 좋아지는 시스템 하에서 우리는 그렇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는 주식 투자의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고 봐요.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해도 변하지 않는 그 본질, 돈을 벌 수 있는 그 본질적 방법, 사실 이 본질에 집중하다 보면은 주식 투자가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요, 그 방향성을 기가 막히게 볼 수 있는 장치가 있어요. 이것도 증권사에서 차트 시스템을 만들면서 만들어 놓은 지표예요. 그게 추세입니다. 즉 주식을 투자자 관점으로 보고 접근하기 위해서는 추세는 모르면 안 된다. 당연히 알아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이다. 추세를 모르는 자 주식을 논하지 말라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너무 어렵지 않게 하길 바라는 마음에 제 나름대로 요거 3개만 알면 충분하겠다 라고 정리를 한 3가지 기준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시장의 방향성, 즉 계속 강조했던 돈의 흐름인 거죠. 결국 올라가는 자산이 뭐냐라는 거죠. 가치가 내가 잡고 있으면 그 가치가 계속 좋아지는, 상승하는 자산이 무엇이냐, 한국 주식이냐 미국 주식이냐, 결국 올라가는 것을 잡기 위해서 방향성을 보는 것이죠. 이게 가장 먼저라고 봐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본질을 볼 수 있는 자신이 없으면 방향성이라도 보면 그게 가장 정답이다. 냉정하게 말해서 사실 돈이 가장 똑똑하거든요. 전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정말 지니어스 천재들 다 모아둔 곳에서 이 돈을 움직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한국 주식을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외국인 매수세를 볼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결국 그들이 사는 게 곧 답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자신에 대한 인정을 한 거죠. 내가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돈을 못 이긴다. 결국 시장이 답이다. 어떤 이슈가 떴어요. 나는 호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이 악재라고 생각해. 주가가 빠져. 그러면 하락하는 게 답인 거예요. 내가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놨어요. 근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 오를 수밖에 없는데 이걸 왜 모르지? 야, 사람들 진짜 바본가? 생각을 해도 그 주가가 계속 떨어져요. 30% 떨어지고 50% 떨어지고 80% 떨어져요. 그러면 내가 틀린 거예요. 그게 냉정한 돈의 흐름이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기준인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아까 왜 굳이 미국과 한국을 비교했느냐? 작년까지는 시장의 방향성이 있어서 미국이 옳았어요. 근데 올해에는 그게 아니라 이거죠. 좀 더 자세히 보면 사실 한국도 길게 보면 쭉 저점 올리고 고점도 올리는 상승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면면을 조금 더 따져보면은 이처럼 단기간 가파르게 쭉 오르고 반대로
가파르게 쭉 떨어지는 기간이 나옵니다. 다시금 가파르게 또 이렇게 쭉 오르고 그 흐름이 끝나자 가파르게 쭉 떨어지는 방향성 흐름이 나와요. 이게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라는 것이고요. 변동성이 큰 게 우리나라의 이런 경제적인 구조나 그 다음에 기업들의 입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흔들린다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그래서 이 변동성을 견디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한국 주식 하면 안 된다. 너무 어지럽다. 자꾸 뭔가 바뀐다. 미국은 그냥 스무스하게 시모스 침대 마냥 그냥 포근하게 정말 막 우량한 주식 사놓으면은 알아서 천천히 올라가는데 한국은 뭣도 아닌 것들이 막 갑자기 막 100% 500% 올라가고 그러다가 막 50% 80% 깨지고 이 정신 못 차리겠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시장의 체질적인 구조적 문제도 있겠지만 저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워낙 빠르고 똑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왜냐, 우리나라 사람만큼 이렇게 주식을 열심히 공부하고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곳이 잘 없어요. 뭐 하나 좋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다 같이 달려오라고 막 이거 좋대 이거 좋대 이거 좋대 너도 나도 사자 하고, 반대로 막 이게 이제 무너진다 하면 야 도망차 하면서 막 다우르르 이제 빠져나오고, 그런 게 또 한국 주식이자 한국 국민들의 특징이기도 하거든요. 이 시장에서 돈을 벌려면 그렇구나 하고 인정하고 적응해야 돼요. 거기에 맞게끔 전략을 세팅해야죠. 그래서 저는 미국은 좀 더 그냥 차분하게 적금식 장기 투자를 선호하고, 한국은 반대로 이 방향성에 맞게끔, 큰 방향성은 장기간 상승의 방향성을 가고 있더라도 이 흐름을 좀 더 단기간으로 쪼개는 거죠. 그만큼 이 오를 때 파급력이 너무 크고 떨어질 때 파급력 또한 크니까 이거를 내가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계속 추세적으로 그려드리고 하는 게, 이와 같은 상승장에서는 한국 주식 투자를 하는 게 맞다. 반대로 그 추세가 깨지는 경우에는 한국 주식을 일단 잠깐 멀리 할 필요가 있다. 또 반대로 그 흐름이 깨지고 올라가는 시기에는 다시 한번 한국 주식에 집중할 때다. 기회를 잡아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그 흐름이 깨지면 역시 마찬가지 좀 빠져나올 필요가 있다. 그 흐름이 2023년, 2024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올해에도 그 흐름이 나올 것이라 저는 가능성 매우 높게 봅니다. 제가 이제 시장의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결국 본질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이 시장이 계속 올라갈지 떨어질지에 대한 분석은 결국 그 본질에 나오거든요. 그 본질은 크게 저는 경기와 통화 두 가지 관점으로 보고요. 근데 경기 관점으로 봤을 때는 한국은 좀 심플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을 버는 구조가 대부분 수출에서 나오기 때문에 한국의 수출 데이터를 볼 필요가 있겠는데, 한국의 수출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수준으로 계속 그냥 미지근하게 좋아지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거를 쪼개서 보면 대표적으로 반도체 IT 쪽이 매우 좋죠. 그 외에 뭐 제약바이오도 좋고 조선도 좋고 해요. 그러니까 좋은 쪽이 확실히 명확해요. 우리나라가 현재 안 좋은 쪽 막 철강, 화학, 2차전지 이런 쪽이 매우 안 좋아요. 우리나라 수출이. 앞으로 돈 많이 벌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수출 데이터를 보더라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 반도체 IT, 제약바이오, 조선 이쪽은 돈 잘 버는데 철강, 화학, 2차전지 이쪽은 돈을 계속 못 벌어요. 그러니까 돈 잘 버는 쪽은 계속 주가가 좋고 돈 못 버는 쪽은 계속 주가가 안 좋은 흐름이 나오죠. 이걸 여러분이 수출 데이터만 보더라도 직관적으로 한눈에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수출 데이터에 영향을 많이 주는 그 선행지표가 뭐가 있냐면 ISM 제조업 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을 버는 구조에 있어서 삼성, SK, 현대차, 포스코, 한화, LG 등등등 다수의 대기업들이 어느 산업에서 대표적으로 돈을 법니까? 크게 보면 제조예요, 제조. 결국 우리나라는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것이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 위기인 것도 맞고요. 우리나라가 제조 관련해서 전 세계 1등인가요? 전에는 세계적인 1, 2위를 다투고 있었죠. 근데 점점 많이 밀리고 있죠. 2차전지도 중국한테 많이 밀렸고, 반도체도 중국이 바짝 쫓아오고 있는 가운데 시스템 반도체는 대만의 TSMC한테 완전히 밀렸고, 자동차도 사실상 중국이 거의 먹어가고 있고, 조선도 중국이 지금 수주량으로 따져봤을 때는 더 많이, 화학, 철강 말할 것도 없이 다 중국이 제조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제조라는 게 얼마나 많은 물건을 값싸게 빨리 판매할 수 있느냐, 이 싸움을 벌여야 되는데, 그 기술력이라든지 생산성, 가격 경쟁력 모두에서 중국에게 계속 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먹여 살렸던 제조업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한국의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 위기인 건 맞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은
대한민국은 큰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 이미 위기죠. 그 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는 우리 각 산업군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뭔가가 나와야 되겠죠. 글로벌 제조 지수가 얼마느냐가 우리나라 입장에서 되게 또 중요해요. 특히나 우리나라의 주요 고객사인 중국이나 미국 이쪽의 제조업이 지금 살아나고 있는가 아니면 되게 위축이 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그 제조업이 지금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단할 때 있어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요거 보시면 됩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제조업 쪽으로 많이 먹고 살고 있었는데 그 제조업의 굴기를 거의 중국이 빼앗아 가고 있죠. 근데 그 제조업 관련돼서 돈을 버는 거를 우리나라 입장에서 중국한테 돈을 버는 구조로 가는 게 맞을까요? 우리나라 거 다 빼앗기고 있고 중국은 거의 다 내재화가 되고 있는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미국 쪽으로의 제조업에서의 승부를 봐야 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보여져요. 이게 제가 이번에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작해서 배포해드린 투자 정답지 안에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여러분이 투자 기회를 찾을 거면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 돈의 흐름, 우리 한국 경제의 본질, 산업 구조를 몰라서는 안 되죠. 왜? 주식 투자는 결국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고 앞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돈을 많이 벌었던 기업들이 제조 굴기를 빼앗겨가면서 무너져가고 있으니까 무너져가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제 미국 쪽으로 기회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관점으로라도 이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의 제조업이 지금 좋아? 우리의 지금 핵심 고객사가 될 수 있을 만한 곳이 지금 제조를 막 구매하고 있어? 이 흐름이 보이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수출이 좋아지면서 그 가운데 기회를 잡는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수가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건데 보통 이 기준을 어느 정도 수준 위로 가야지 좋은 거고 밑으로 가야지 나쁜 거냐? 그 기준이 보통 50입니다. 50. 여러분 이런 얘기는 제가 우리 멤버십에서 많이 얘기하는 건데 오늘 특별히 제가 좀 해드릴게요. 그만큼 지금 이 시장이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 50 기준으로 보세요. 그럼 어때요? 작년 한 해, 재작년도 이 50 다 밑에 있었어요. 밑에. 제조업이 많이 안 좋았죠. 근데 이번에 50 위로 올라왔어요. 그게 언제 발표됐다? 2월 초에 발표됐어요. 제가 이거 보고 오케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생각했죠. 한국 주식이 생각보다 더 좋을 수도 있겠는데 왜? 우리나라의 메인 먹거리가 지금 안 좋았던 흐름에서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나라 경기의 본질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판단한 거죠. 또한 자 수출 데이터를 볼 때에도 제가 꾸준히 나쁘지 않다고 했죠. 근데 우리나라의 수출 데이터가 또 어떤 데이터랑 밀접한 관계성이 있냐면 우리나라 수출 내지 경기가 금리 인하 이후로 조금 시간차를 두고 경기가 회복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뭐예요? 돈을 푼다라는 거예요. 돈을 푼다. 돈을 풀면 그만큼 시장에 돈이 돌죠. 돈이 도니까 돈을 쓰는 사람도 많아지고 기업들도 투자를 더 많이 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수도 좀 회복을 하고 수출도 좀 회복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매번 그랬습니다. 매번. 이거는 사실상 이 또한 변하지 않는 본질이라고 봐요. 금리 인하는 부자들 기회다. 경기를 회복시키고 자산 가격을 상승시킨다. 저는 금리 인하 시기에 투자를 안 하는 건 이 경제적 구조의 본질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그냥 당연한 건데 그 금리 인하 시기가 작년부터 시작이 됐죠.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중국도 유럽도 마찬가지 다 금리를 내리고 있어요. 작년 기준 이 통화량 자 지금 미국 유럽 뭐 중심으로 다 금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나라도 글로벌의 통화량이 돈이 엄청나게 많아진다라는 거죠. 이 흐름은 이미 작년부터 시작됐죠. 올해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없죠. 왜? 금리를 다 내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가파르게 내리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리고 있다라는 그 방향성이 중요한 겁니다. 투자는 뭐라고요? 속도가 아닌 방향이라고요. 빠르게 내리는 건 투자자한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빠르게 내리는 건. 우리한테 투자 기회를 그만큼 짧게 준다라는 거니까. 여러분들 일확천금을 노리기 위해서 주식을 하시나요? 그게 아니라면은 금리 인하도 저는 오랫동안 천천히 하면 할수록 더 좋다 오히려. 그만큼 경기가 안정적으로 좋아지면서 기업도 잘 클 수 있고 우리도 그런 기업들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 미국이 금리를 뭐 인하 지연시킨다, 뭐 연기한다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오히려 오히려 기회인데 이걸 왜 빨리 갈 생각을 안 한다면 이거는 계속 그냥 기회가 이어지는 건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도 금리 인하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돈이 계속 풀리면서 증시의 흐름에 돈이 계속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나라 경기가 상대적으로 미지근했었는데 우리나라 경기에 되게 큰 영향을 주는 제조업이 계속 안 좋았다가 이번 달에 빼꼼 좋아지려고 하는 끼를 보인다. 그 와중에 통화량은 전 세계 계속
계속 많이 풀고 있다. 시장의 본질 관점에서 나쁠 게 없다 이거죠. 나쁠 게 없는데 왜 작년엔 못 올랐어? 작년에도 금리 인하했잖아. 불확실성 때문에. 정치적 불확실성.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죠. 사실상 본질은 문제가 없는데 막 무서워서 벌벌벌 떨어서 막 판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해요? 본질적 가치보다 시장이 엄청 싸졌어요. 오죽하면 작년에 얼마나 많이 빠졌느냐. 거의 뭐 IMF 금융위기 수준이었죠. 사실상. 정말 대한민국이 실제로 망했던 그 상황까지 사람들이 걱정하면서 이제 한국은 답이 없다. 떠나갈 정도였었으니까요. 근데 이 흐름이 예전에는 뭐 한 3년에서 5년 정도에 한 번씩 오는 절호에 싸게 살 수 있는 매수 기회 찬스였는데 최근 코로나 이후로 또 미중 간의 분쟁이 심화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자꾸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으니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흐름이 작년에 나왔던 거죠. 작년에.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때는 저를 다들 미친 사람이라는 좀 취급을 하셨을 텐데 이거는 진짜 절호의 기회다. 주식의 기회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올라갈 것이 명확하게 보이는 순간의 기회가 있고 하나는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중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거는 시간에 투자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이건 진짜 절호의 기회. 근데 이거를 알려면 사실 이런 구체적인 디테일한 본질을 알아야 되죠.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하기 힘들죠. 저도 이걸 업으로 삼고 매일같이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면서 공부를 한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걸 모르더라도요. 그냥 방향만 알아도 된다니까요. 작년에 그토록 힘들었던 계속 하락하던 방향성이 올해는 방향이 상방으로 바뀌었다고, 상승으로 바뀌었다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요? 글쎄요. 이걸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작년에 계엄령이 터지면서 시장이 이런 하락을 보여줬어요. 이거 비정상적이었던 상황이었죠. 또한 그 전에는 트럼프에 대한 우려감으로 시장이 이렇게 또 하락을 했었습니다. 이 두 가지 하락이 우리나라 시장의 본질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나왔다기보다도 사람들의 우려감, 사람들의 심리가 흔들렸기 때문에 쏟아져 나왔던 하락이었다. 즉 본질 개념으로 본다면 지금의 현재 시장의 포지션은 많이 올랐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제 제자리를 찾았다라고 봐야 될까요? 트럼프에 대한 우려감이 취임 이후로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계엄령에 대한 우려감도 추가 2차 비상계엄이 터지지 않은 흐름으로 나오면서 사람들의 불안 심리가 그때만치 크지 않다. 그래서 본질적 가치를 봤을 때 이제 어느 정도는 제자리로 찾아가고 있다 정도죠. 그런 생각을 한다면 최근에 단기간 이렇게 가파르게 오른 시장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까 본질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국의 본질적 가치를 본다면 수출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흐름을 기대할 수 있고 통화량도 마찬가지 점점 많아지는 흐름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으니 이게 여기에서 끝날 것이냐라는 거죠.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봄을 지나 여름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이고요. 앞서 재작년에 상승 장세가 이와 같이 나왔었고 작년에 상승 장세가 이와 같이 나왔었는데 그때 상승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보다도 얼마나 지속됐는가를 본다면 기간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한 7, 8개월 정도는 이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거의 8, 9개월 정도, 길게는 한 10개월 정도 이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올해는 이제야 2개월밖에 안 됐다. 그리고 과거 대비했을 때 올해는 또 한국의 수출 및 제조업에 대한 부분, 심지어는 금리 인하까지 뭔가 본질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요인들이 앞선 때보다 더 큰 상황.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올해 한국 주식에 대한 기회를 계속해서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더 강한 종목을 찾아내야 되겠죠. 시장이 오른다고 모든 주식이 다 오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본질, 수출상, 수출로 돈을 잘 버는 산업이 있는 반면 수출로 돈을 못 버는 산업들도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돈을 못 버는 산업이 더 많습니다. 종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장은 오르는데 왜 내 계좌는 안 오르지?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다 좋은 게 아니라서 그래요. 절반 이상은 안 좋아요. 주식을 그냥 하면 안 돼요. 잘 해야 돼요. 내 자산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종목을 찾아야 돼요. 그게 바로 주도주예요. 그게 바로 주도주. 그래서 제가 자꾸 주도주 얘기하는 건데 왜 주도주는 상승장에서의 주인공이자 시장 상승을 훨씬 더 초과하는 수익률을 가져다주는 핵심 대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이 10% 오를 때 주도주는 100% 그 이상도 오를 수가 있어요. 그놈을 잡아야죠. 또한 이 흐름은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상승장 때마다 분명한 주도주의 투자 기회가 나오는 게 또 한국 주식시장의 특징이기도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누가 뭐래도 AI 반도체, HBM 쪽을 잡았어야 됐었죠. 내지는 AI 인프라 관련 전력기기 아니면 방산 이런 쪽을 잡았어야 됐었죠. 그리고 재작년에는 2차전지
내지 로봇도 좋았었습니다. 올해 상승을 또 주도하는 새로운 주도주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주도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멤버십 가족분들에게 특강과 또 전차책까지 발행해서 쭉 정리를 해드렸고, 핵심 종목군까지 싹 다 정리와 매매 기준까지도 전략을 강의를 다 해드렸는데, 사실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고 계셔도 지금 시장의 주인공이 누군지, 앞으로 어떤 주도주의 기회를 잡아야 되는지가 한 방에 다 정리가 되실 거예요. 자,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올해의 주도주가 뭐가 있나요? 올해 시장이 약 10%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 종목은 훨씬 더 강하게 오른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나요? 제가 올해 가장 핵심 주도주로 픽한 로봇, 그 다음에 조선도 빼놓을 수 없죠. 조선도 제가 올해 탑3로 꼽은 유망 섹터, 또 방산, 바이오도 제가 탑3로 꼽은 섹터, 그 다음에 AI는 좀 더 파생되고 있어요. AI가 약간 좀 반도체 쪽으로 간다고 하면은 HBM보다도 이번엔 유리기판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부각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가 이제 소프트웨어 단으로도 좀 오고 있는 상황. 좀 이게 AI 기회가 좀 확산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단도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알고 있는 주도주들 있죠. 알고 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것을 만들면 돼요. 그게 이러한 상승장에서 투자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너무나 많은 공부를 해놨기 때문에 다 방법을 알고 계셔요. 뭘 못하는 거냐? 실천을 못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왜 실천을 못할까요? 첫째, 이 시장의 방향성에 확신이 안 드는 거죠. 이러다 또 꼬꾸라지는 거 아니야? 둘째, 주도주를 알았는데 또 올랐다라는 생각에 못 쫓아가는 거죠. 내지는 이거를 잡으려면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걸 팔고 사야 되는데 기존 거를 팔기가 힘든 거죠. 막연한 욕심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가진 게 그래도 오르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 갈아타지 못하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투자는 나의 확신으로 하는 거거든요. 확신을 갖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여러분들이 기준을 잘 잡기 위해서라도 뭐가 중요한 거냐면 추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런 얘기를 굳이 또 제가 한 게, 우리는 투자를 할 때 미래 가치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쪽에 투자를 하는 게 맞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 중에 지금은 안 좋지만 앞으로 뭐 3년, 5년, 뭐 10년 이때 엄청 좋아질 것이라 내가 확신이 있으면 그거는 가져가는 게 맞죠. 대신에 시간을 더 보내야죠. 그거는. 그리고 그게 지금 시장에서 주도주가 안 되거나 지금 시장에서 안 오를 수도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감내해야죠. 지금 시장은 내가 깔끔하게 포기한다. 대신 내가 투자한 주식으로 다음엔 내가 수익 본다. 그게 여러분 확신이 있으면 그냥 가져가면 돼요. 근데 문제는 내가 스스로 그런 확신이 없다? 그런 와중에 내가 사놓았던 주식이 계속 떨어지기만 한다? 시장은 오르는데?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죠. 이거는 바꿔야죠. 돈을 버는 쪽으로, 돈이 벌리는 쪽으로 자산을 다시 이동시켜야죠. 아, 근데 이게 손절인데요. 손절하면 확정 손실 찍히는데 어떡해요? 그거는 이미 지나간 과거예요. 바꿀 수 없어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과거가 아니라 미래예요, 미래. 미래를 바꾸려면 현재 내가 변화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그래야 미래가 바뀌죠. 투자는 과거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고 하는 거잖아요. 자꾸 과거에 뭐가 어땠고 지금 뭐 손실이고 수익이고 이런 것만 보면은 내 계좌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밖에 안 돼요. 미래는 결국 내 손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데 그걸 인정하는 거죠. 그래, 내가 비록 1,000만 원을 투자해서 지금 500만 원이 됐긴 했는데 이거 들고 있어서 1,000만 원 될까? 확신 있으면 하세요. 근데 확신이 없잖아요. 이거 가지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인생은 실패 연속이에요, 여러분들.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하던 사업을 하든 뭔가 일을 하던 다 내 맘대로 될 순 없잖아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내 인생이 망한 인생인가요? 내가 실패자 나고자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어요. 이번 시험 망쳤으면 다음 시험 잘 보면 되지. 다시 공부하면 되지. 이번 사업 실패했어? 아, 그러면 실패를 토대로 딛고 나서 다시 한번 또 하면 되지. 우리에겐 미래가 있고 건강한 몸뚱아리가 있고 건강한 생각이 있고 아직 돈이 있다면 투자도 다음 미래를 만들어 가야죠. 그러기 위해 여러분들이 충분한 공부는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결단만 내리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결단을 내릴 때 좀 냉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냉정하게. 내가 주식을 왜 하지? 어떤 주식을 사야 되지? 그런 걸 모른다면, 내가 그 본질을 모르고 가치를 모르고 미래 가치에 대한 계산할 줄 모른다면 심플하게 올라가는 주식을 사세요. 시장이 상승할 때 올라가는 주식을 사세요. 그게 가장 쉽고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 시장이 인정한 주도주를 사세요. 그거를 살 수 있는 시기가 또 때가 있어요. 나중에 또 시장이 여름 지나 가을 오잖아요. 그때는 못 사요. 그땐 진짜 못 사요. 그때는 진짜 최고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을 먼저 보는 건데 우리 시장이 이렇게 올랐어도 과열이 아니잖아요. 과한 게 아니다. 오히려 그냥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 뿐이다. 그만큼 작년에 과하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랐어도
앞으로의 미래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근데 이를 또한 과거를 보고 투자를 하는 분들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 아우 내가 그렇게 올라가는 거 믿고 샀다가 떨어졌어. 그거는 추세를 모르는 거죠. 방향이 바뀐 걸 모르는 거죠. 방향은 분명히 상승으로 바뀌었으니까 상승의 방향성에 맞게끔 투자하시면 되는데 하락의 방향성에 갇혀서 내가 올라갈 때 샀더니 또 떨어지더라. 그건 내가 하락할 때 샀기 때문에. 엄연히 지금은 다른 시장이 작년과 다른 시장이 나고 있죠. 그에 대한 여러분 인지를 하고 미래를 내가 하나둘씩 그려 나가 보신다면은 충분히 저는 여전히 올해 기회가 남아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또 잘 모르겠어요. 가령 작년에 야 HBM 좋은 거 누가 몰라. 저는 추세가 바뀔 때 다행히 그래도 좀 초반에 찾았죠. 초반에 찾아서 더 깊게 공부를 막 했죠. 그러면서 야 이 AI 반도체 대장은 한미 반도체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50% 오르고 100% 오르고 막 올라요. 아 당연히 어떤 주식이 어떤 종목이 이렇게 막 100% 이상 오르면 무섭죠. 이거를 지금이라도 사는 게 맞나 싶죠. 근데 주도주라는 게요. 비싸도 올라가는 게 주도주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때 심지어 한미반도체 돈 벌었어요? 못 벌었어요? 2023년에 사실상 돈 그렇게 못 벌었어요. 근데 돈을 앞으로 벌 거에 대한 전망이 있었죠. 미래를 보고 하니까 이제 시작점이네. 벌고 앞으로 더 벌 거에 대한 기대감이 막 생기니까 사람들이 더 사고 비싸도 계속 사죠. 그게 주도주의 특징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비싸다라고 생각했던 가격보다 200% 넘게 더 올라요. 이게 주도주의자 대장주의 특징이죠. 그러면 비싸서 못 샀다라는 이유로 그냥 요거 날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추세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추세가 이렇게 상승의 방향성을 타고 있으면 최소한 이 상승의 방향성이 깨지기 전까지는 가지고 가야 돼요. 그게 언제일지까지 몰라요. 이 추가적인 상승은 사람들의 광기가 만들어내는 거니까. 이게 세상을 바꿀 거야. 지금이라도 사야 돼. 미친 척하고 사자. 이거 안 사면 내가 안 될 것 같아. 나만 손해야. 이러한 그냥 막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감정적으로 사서 끌어올리는 가격이 이 가격이니까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뭘 보는 거예요? 방향을 보는 거예요. 방향을. 지금 사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근데 상승의 방향성이 더 가팔라졌네? 야, 미쳐서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구나. 그러면 너도 나도 다 미쳐서 살려고 하는데 내가 굳이 팔아야 되나? 나 뭐 인심 써서 조금씩 팔을 수 있지. 분할매도. 근데 내가 이걸 굳이 다 팔아야 되나? 어디까지 가나 보자. 마음 편히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면서 꾸준하게 수익을 키워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또한 그 과정을 보면 절대 순탄하지만은 않아요. 혹시라도 내가 꼬다리에 샀다고 쳐봅시다. 10% 20% 물려요. 그러다가 본전 왔다가 또 10% 20% 물려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튀어 올라 버려요. 이러한 나를 흔들어 놓는 과정이 꼭 있습니다. 꼭 있어요. 내가 살 때는 떨어지고 내가 팔 때는 또 오르고 이 사람 미치게 하는 거거든요. 그걸 안 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방향성을 보면서 방향이 깨지지 않으면 오히려 떨어질 때를 기회로 삼으면서 차분하게 모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방향이 깨질 때까지. 그 방향이 언제 깨져요? 이럴 때 깨져요. 이럴 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빠져나와야 돼요. 그만큼 과열된 건 맞으니까. 거품이 빵 터지는 상황에서 내가 굳이 그 폭탄을 떠안고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러다 보면은 쭉 밀리면서 그 고점 대비 반토막 이상이 나버려요. 그나마 반도체는 AI에 대한 성장성이 아직 유효하기 때문에 더 밀리고 있진 않아요. 근데 가령 많은 분들이 물려있다라고 얘기하시는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그래 이때까지는 뭐 물리면서 사지 뭐 할 수 있어요. 물리면서 사지 뭐 수익인데 좋다. 근데 방향 깨지면 아무리 미래가 정말 창창하더라도 돈의 흐름은 무시 못해요. 돈이 정답이라 그랬잖아요.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이 다 팔고 있으면 내가 모르는 뭔가 있겠지. 팔고 나올 필요가 있죠. 조금 남기더라도 일단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팔고 나올 필요가 있죠. 왜? 그걸 못한 상황부터 반토막 이상이 깨져버리니까. 얼마나 여러 차례 희망 고문을 합니까? 계속 추세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이젠 올라가겠지. 응 아니야. 이젠 올라가겠지? 응 아니야. 이젠 올라가? 응 아니야. 이제 올라가? 아니야. 지하 3층, 5층, 10층 계속 내려가요. 근데 최근에도 반등을 줬다 해도 아직 그 추세가 바뀌진 않았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실적이 막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세상을 바꿀 것처럼 보여졌는데 실제 보니까 실적이 깨지고 무너지고 뭐야 돈을 막 벌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돈을 못 벌고 오히려 적자네? 뭔가를 깨달았어야 되는데 안순간 이미 늦었죠. 내가 확정 손실을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생각에 그냥 뭐 언젠간 좋아지겠지 묻어두기만 급급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이 2번, 3번 경험하지 않으려면 돈의 흐름과 추세를 통해서 올라가는 주식을 내 걸로 올라가는 자산을 내 걸로 만드는 이런 것들을
조금씩 연습해보고 실천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기에는 뭔가 막 복잡해 보이고 어려워 보여도 한 번만 여러분들이 개념을 알고 이해하고 해보면 야, 세상에 이런 게 있었어? 할 수 있거든요. 우리 멤버십 가족분들도 처음부터 이런 걸 알았겠습니까? 저라고 이거를 알았겠습니까? 저도 우여곡절을 많이 겪으면서 이제야 드디어 정착한 정말 쉽고 편하고 효과도 좋은 주도주 집중하는 투자, 돈의 흐름의 방향성만 보고 하는 그 투자가 너무나 좋은 걸 저는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성격상 좋은 건 나누고 싶거든요. 맛있는 걸 먹었어. 너무 맛있네? 소개시켜주고 싶고 옆에 누군가 있으면 같이 나눠주고 싶고 그게 제 행복이라 제가 봤을 때 기회로 보이고 제가 봤을 때 너무 좋은 투자라고 생각이 드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면 한번 해보셔라. 제가 해보니까 너무 좋다 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죠. 주도주가 뭔지 그중에 핵심 종목이 뭐고 막 구체적인 매매 전략이 뭔지 나는 도저히 혼자는 좀 잘 모르겠다 하시면 아직은 멤버십에 가입의 문이 열려 있어요. 이번 달까지거든요. 이번 달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올해 그래도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확실히 알고 계신지 모른다 하면은 행복 패키지가 필요하실 것 같고요. 내가 만약 안다 그러면 주도주까지도 알고 계시냐? 안다. 오케이. 그 주도주를 실제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계신가? 있다. 오케이. 구체적인 매수 매도 전략까지도 짜 놓으셨나?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 이미 부자 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필요한 건 시간밖에 없다. 이제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 뿐. 투자는 시간을 당연히 보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러한 자산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그 자산의 방향이 깨지면 다른 자산으로 옮기셔야 되고요. 네, 상승의 방향에 속해 있는 시장, 주도주를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셨다면 중간중간 단기간 좀 부침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들 자산은 불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멤버십에 함께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그 종목 단기적으로 막 이렇게 2% 3% 빠진다고 이거에 너무 힘들어하면 안 돼요. 결국 방향이 어디냐라는 것을 봐야 돼요. 방향이 어디냐. 상승의 방향이라면 단기적으로 좀 떨어지다 하더라도 다시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것만 깨지지 않으면 된다. 대신에 이거를 깨면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는 건 맞다. 그러니까 이걸 깨지기 전까지는 너무 막 하루하루 막 오르락 내리락 반복해서 보면서 할 필요까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추세를 중요시 생각하는 게 저는 제 일이 있거든요. 또 제가 생각하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시간도 저에겐 중요하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주식을 매일같이 막 이렇게 막 시세를 보고 있을 수 없어요. 그 주 1회 추세를 보면 그게 가능해집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딱 보시면 돼요. 얼마나 편합니까? 매일같이 안 봐도 된다라는 게. 그래서 이참에 여러분들이 추세를 잘 공부하셔가지고 상승 추세에 있는 주도주들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잘 만드시는 것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과정이 안 되어 있다 하면은 이번 달까지 행복 패키지 함께 할 수 있는 시기이니까 다음 달에 이제 마감이 되거든요. 3월에는 마감이고요. 요거 이제 올해 더 이상의 모집은 없습니다.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저도 지금은 봄이라서 씨앗을 뿌리는 데 집중하면서 같이 씨앗을 뿌릴 수 있는 분들과 함께 하겠지만 나중에는 그 씨앗을 싹이 트고 꽃이 피고 막 이제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그때 돼서 이제 새롭게 들어오시면은 저도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너무 많은 분들이 이미 함께 하셔가지고 저는 이분들을 태우고 열심히 또 버스 운전해야 되거든요. 좋은 길로 안전히 모셔야죠. 제가 뭐 그렇다고 리딩을 하는 건 아니에요. 뭐 어떤 종목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파세요. 뭐 이거를 하나하나 막 실시간으로 메시지 보내드리고 그거 안 합니다. 저는 이게 버스라는 표현보다도 배를 키를 제가 잡고 같이 노를 저으며 우리가 생각하는 보물섬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노를 저으셔야 되는데 노를 어떻게 저어야지 잘 저을 수 있는지 지금은 어떤 방향으로 잡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제가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서 그때그때 알려드리고 하나의 보물을 먹었다면은 또 그 다음에 보물은 또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 연말까지 함께 공부하는 서비스가 행복 패키지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유튜브랑 뭐 멤버십의 서비스 차이가 뭐냐. 멤버십은 딱 크게 핵심 주도주 중에서도 그 대표적인 종목군이 뭐냐. 그래서 그 기업별 심층 분석까지 들어가고요. 저는 탐방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디테일한 분석과 함께 그 구체적인 매수 매도에 대한 전략을 추세에 대한 강의로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에 대한 기준을 스스로 잡을 수 있게끔 다 강의해드려요. 강의. 멤버십은 강의 교육 서비스지 리딩 서비스가 아닙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장의 변화의 흐름을 계속 포착을 하면서
방향성이 혹시라도 깨졌는지 아니면 뭐 새로운 기회가 나왔는지에 대한 공부를 끊임없이 하는 게 멤버십의 차별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의 핵심 노하우 강의와 마스터북 교재까지도 추가 혜택으로 제공해드리는 서비스가 행복 패키지 멤버십 서비스다. 그래서 매월 핵심 투자 전략과 전자책을 발간해드리고 그 주도주에 대한 심층 분석과 함께 매주 2회 라이브 방송 및 라이브를 못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녹화본과 복습 자료까지 올려드리는 서비스. 그 다음에 데일리로 핵심 리포트 요약본 제공하면서 저의 또 인사이트가 가득가득 담겨있는 메시지도 필요할 때 보내드리며 우리 멤버십 가족분들끼리 서로 으쌰으쌰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까지도 제공이 되는 서비스. 연말까지 함께 하는 걸로 해서 이 가격이고요. 사실상 한 달에 55,000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식 투자의 그 본질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 투자자의 마음으로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그 관점에 있어서 한국 주식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바라봤더니 분명한 기회더라. 그 기회 가운데 이러한 주도주의 투자 기회가 또 있더라. 지금은 그 핵심 주도주를 내 걸로 만드는 게 너무나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다. 그래서 봄을 지나 여름, 가을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주도주의 씨앗이 무럭무럭 커져가면서 올해 또 따뜻한 겨울을 여러분들이 보내시길 바라는 진심으로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오늘 또 이 시간 함께 했습니다. 올 한 해 이 기회 장세에서 이 기회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또 강의했으니까요. 항상 할 수 있다는 마음 잊지 마시고 내일의 여러분들 또 응원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부자TV 행복 패키지 멤버십 서비스는 이번 주까지가 신규 가입이 이제 마감됩니다. 이제 다음 달부터는 신규 가입 종료가 하고 올해 추가적인 행복 패키지 신규 모집은 없을 예정이니 혹시라도 혼자 하기 힘들어서 함께 도움을 요청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영상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하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두 팔 벌려 환영하며 올해 또 핵심 투자 전략과 핵심 종목군 매수 매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까지 다 준비해놨으니까요. 언제든 편히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올라가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행복한 부자 행복 되세요. 뿅.